어머니 아버님이 모두 북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네. 24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이 정도 금액 보려면 역세권인데가 강남 상부에는 아예 없죠. 아무래도 또 직접 매장을 이제 운영할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맞아요. 우레옥에 그 갈 수 없을 때 타선책으로 안녕하세요, 오너스 여러분들. 위오너스의 서천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촬영하는 곳은 회사가 아닌 밖에 나와 있는데요. 현대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가장 유명한 음식점 중에 하나이죠. 불고기랑 냉면이 정말 맛있는 나이가야 소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나이가야 대표님께서 저랑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클라이언트이기도 하고 이제 소초점 건물을 제가 매입해 드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할 겸 구독자분들한테 다양한 정보를 좀 드릴 겸 같이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서 대표님 한번 자기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이가야라는 한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장서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저희가 대표님하고 엄청 좀 오래 됐긴 했었는데 나이가야 관련돼서 대표님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야는 1985년도 오픈해서 오래되었고 저희 어머니가 오픈하셔서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한 지는 이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나이가야 하면 저희가 가족분들부터 해서 이번 또 시무식 때 전 직원들도 같이 오고 19년도부터 지금까지 먹은 거 생각하면 거의 한 100번 가까이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냉면이랑 불고기가 정말 맛있는 집 중에 하나고 원래는 이제 현대백화점에만 다 입점이 되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맞습니다. 강남, 그다음에 압구정, 네. 그다음에 여의도점 뭐 이렇게 해서 삼성점까지 맞습니다. 해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9년도 3월달에 대표님 처음 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6년 차인데 그때 이제 처음에 대표님 만나 뵙고 나서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좀 고민하시다가 좀 여러 고민 끝에 지금 여기 좀 소초 지점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 뭐 히스토리라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야는 임차인으로 이제 운영을 해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로드샵에 그 자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백화점의 도움으로 운영을 너무 잘 해왔었지만 여러 가지 또 이제 제약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메뉴라던가 맞아, 메뉴나 아니면 네. 여러 가지 음식을 제공할 때 그 따라야 되는 그런 이제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면 조금 더 다양한 메뉴를 저희가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있었고 아무래도 또 직접 매장을 이제 운영할 생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맞아요.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맞아요. 고민도 입지도 많아지고 많아요. 입지도 고민되고 시작해서 여러 가지 금액이나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그 시간을 허비하다가 서 대표하고 한 그 6, 7년 전 2년이 돼서 의논을 하면서 이렇게 그 오픈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그 백화점에서 입점을 하다 보면 이게 또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이제 임대료나 이런 것도 지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몇 년마다 뭐 리뉴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보다 또 좋은 점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하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또 다 같이 안 좋고 또 좋을 때는 또 다 같이 좋다는 또 이런 장점이 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백화점도 경기를 안 탈 수는 없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경기를 타는 그런 속도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이 운영에 또 도움이 되고 네. 요즘은 아마 거의 모든 백화점들이 수수료를 하고 있는데 네. 수수료로 할 때는 잘 될 때는 이익이 줄어들게 되지만 대신 장사가 안 될 때는 네. 수수료가 낮아지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장단점이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1985년도부터 했으니까 40년 가까이 됐었는데 원래 그 전에는 직원 수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40-50명 이 넘는 걸로 다 알고 있는데 현대백화점만 들어갔던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 전부터 좀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검토를 한번 해보셨을 법한 한데 그 이유가 혹시 좀 있을까 해서. 어머니 아버님이 이제 모두 북에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네. 너무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 음식점을 이제 오픈하시게 됐는데 네네. 성향마다 다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추가로 오픈하기보다는 선택과 집중 한 점을라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나이가야도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이제 도움을 받고 많은 좋은 직원들이 저희가 생기게 되면서 다행히 점포를 몇 개 더 오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진짜
정말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양 물냉면하고 불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저도 이제 평양 물냉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우리국도 가보고 여러 군데도 가봤지만 제 입맛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에는 뭐 11시부터 대기하지 않으면 바로 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현대 여의도 좀 더 정말 많이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 듣기로는 이제 어머니가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 이제 우레옥인데 우레옥에 가셔서 그 불고기를 드시고 너무 황홀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당시 충격을 뭐 너무 황홀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비싸고 맛있으니까 야, 이거 정말 이 음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가지고 현대백화점이 85년도에 생길 때 그 한식집을 이제 오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나이가야가 다른 음식점하고 조금 이제 차별되는 점은 짝갈비를 갖다가 직접 다 그쵸, 갈고를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직접 정형을 하고 또 이제 세분을 하고 네. 이제 부분육을 받기보다는 직접 그렇게 하니까 좋은 점은 좋은 고기를 갖다가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네. 이제 도움이 되고,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은 그런 인력을 갖다가 구인을 하고 또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게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네네네. 또 서초점에서는 이제 다행히 정육이나 이제 그 자체적으로 짝갈비를 1층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제 마련을 해가지고 네. 안창살이라는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도 이제 그 짝갈비에서 이렇게 정형을 해내는 부위인데, 백화점에서는 이제 그런 부위를 갖다가 정형을 해서 따로 내기가 여러 가지로 좀 이제 공간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근데 같습니다. 되게 매달 이제 대표님하고 같이 음식 먹으면서 네네네. 너무 맛있다라고만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다가 이러한 비하인드 내용을 이제 알게 되다 네. 보니까 모든 음식 자체를 네. 다 일일이 다 하시고 뭐 고기 육수 하나 네.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맛이 어떻게 바뀔지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수작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맛있긴 하더라고요. 아, 이제 뭐 모든 거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는 좋은 직원들이 이제 계속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만두도 직접 만들게 되고, 김치 잘하는 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김치도 만들게 되는 네, 거예요. 아무래도 진짜. 또 이렇게 그 납품받아서 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그쵸, 있기 예, 때문에 전혀.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사실은 대표님 만나기 전에 냉면이라는 음식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계속 대표님 만나서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레옥도 가보게 되고, 제 입맛에는 우레옥은 조금 더 진한 맛이고 지금 맞습니다. 저희 나에가야는 살짝 동치미가 들어가서 살짝 좀 네네네. 시원한 네네네. 깊은 맛이 좀 있어서 맞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레옥에 그 갈 수 없을 때 타선책으로 우레옥을 한번 네. 드셔봤던 분들도 여기 와서 이제 평양냉면하고 불고기랑 섞어서 한번 드시면 네. 정말 맛있을 거라고 저는 네. 가능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만큼 많이 좋아하고, 그래서 좀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들어가 본다고 하면,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빌딩을 직접 매입해야겠다 좀 결심을 좀 하시게 되신 거예요. 원래 좀 보수적인 성향이었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임차 관계가 상당히 이제 불안정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때는 불안정했기 때문에 백화점 임대 관계도 언제든 그 종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제 또 불안한 어떤 요소가 그러니까 이제 운영이 끊기지 않도록 그 로드샵을 준비를 해서 그걸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찾아는 왔는데, 그냥 그 시세 차익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했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직접 운영을 하는 쪽으로 찾다 보니까는 계속 시간이 그쵸,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수적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지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좋은 데는 또 금방 나가고 마음에 드는 데가 그렇게 딱 또 이제 걸리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또 서 대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 3월 달에 처음 이제 뵙고, 그 이후에 뭐 양재동부터 해서 역삼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여러 검토를 군데 하다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객단가가 있는 음식들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뭐 교대나 소초 쪽에 사이트를 하나 맺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여기 주변에는 법무법인들도 되게 많고 법인 사업체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물건들을 조금 트라이를 했고 또 가격 자체가 맞습니다. 좀 협의가 좀 돼서 맞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5월 달이죠. 그때 이제 43억 5천만 원 정도로 매입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때 매입하면서 정말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는데 대표님이 뭐 이 건물을 봤을 때 뭐 입지나 뭐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좀 가장 와닿았던 점이 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랜 시간 봐왔지만 이 건물이 좀 괜찮다고 네. 또 판단했던 어떠한 중요한 요소가 있었나? 서 대표가 서팀장일 때부터 그냥 알아가지고 서팀장일 때부터 알았죠. 서팀장이랑 같이 나옵니다. 저희 이제 상가나 이런 거는 이제 구입이나 매매를 한 적이 있지만은 건물은 이제 처음이어서 특별히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노하우가 별로 없었는데 어쨌든 강남 쪽을 꼭 해야 된다. 그쪽을 이제 권유를 많이 해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쪽에서 그때 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들이 이제 일을 하는 쪽에 가까운 쪽 아무래도 그쪽에 관리가 편하니까는 그쪽을 찾아봐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양재동이나 이제 이런 쪽을 좀 이제 많이 찾게 됐고 기본적으로는 따지고 싶은 게 많이 있었지만 네네. 역시 뭐 어쩔 수 없이 버짓이 가장 큰 그 결정 요인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막 적은 금액대였기도 했고, 근데 여기 평수가 한 70평 중반 정도 되기 75평 때문에, 니까요. 그 당시 2019년도 평당 5,700만 원, 5,800만 원 정도에 좀 매입을 했었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에도 아마 그 정도 가격대가 정말 귀했죠. 없었어요. 와, 네, 귀했어요. 없었고. 와, 네, 귀했습니다. 자 마음 같아서는 주차장 넓고 막. 넓고 저 옆에 큰 좋은 건물도 많이 있고 이런데 좀 역세권에 40억대 예, 40억대는 올림이. 그 당시는 정말 귀했기 때문에. 웬만한 거를 이제 다 찾아보러 다니고 많이 네. 체크해달라고 하고 막 그랬었는데 서초동 이쪽으로 이제 결정을 네. 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금은 뭐 이 정도 금액 보려면 역세권인 데가 강남 3구에는 아예 없죠. 시기를 너무 적절하게 잘 매입을 했는데 이 당시에 저희가 대출을 대표님 어느 정도 그때는 대출을 네네. 24억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냥 24억 정도 네. 받았고,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해서 한 55% 정도 네. 받은 거죠. 네. 그 당시에 지하층이 당구장이었고, 맞습니다. 이게 1층이 요식업종이었고, 네네네. 2층에 대부업체도 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었는데,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다 명도가 다 완료가 돼서, 네, 맞습니다. 뭐 지하층도 맨 처음에 막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부르다가 네. 500만 원으로 자 협의가 돼서 끝났고, 이제 1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0년 다 가까워질 때쯤에 협의가 잘 맞습니다. 됐었고, 근데 명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명도를 저희가 다 마무리가 됐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이 건물을 전체 대수선을 했잖아요. 네, 근데 네, 원래 맞습니다. 기존 4층 건물이었는데 한 기층을 더 올렸고, 네, 맞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네, 네. 탑재를 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층부터 이 건물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요식업 특성상 더메이트도 또 설치를 또 해야 되고, 이 룸도 나뉘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좀 맞습니다. 있었는데, 그럼 비용은 대략적으로 공사 비용이 저희가 그 당시에 얼마 정도 들어갔죠, 대표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네네. 뭐 설계비나 여러 비용 해가지고 3억 5천 정도 비용이 들어갔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리모델링 공사비로는 한 8억 5천 8억 5천 정도 들어갔죠. 네네. 그 다행히 이제 공사를 갖다가 오랫동안 그 이제 해준 그렇죠.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계셔가지고. PM을 잘 해주셔서 시공업체랑 네, 엄청 싸우고.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나중에 골치 아픈 일 정말 네, 엄청 많았죠. 엄청 많더라고요. 네, 엄청 이게 많았죠. 그 지하에 리모델링, 막 지하에 막상 팠더니 물 세고 새고 막, 물을 네. 어떻게 빼야 되는데 또 시공업체들은 말이 달라지고 맞습니다. 또 PM 여기 올해 또 몇십 년 동안 인테리어 사장님 봐주셔서 네. 이제 막 둘이서 싸우고 네. 아. 엄청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만 네. 결과론적으로는 한 개층 증축하고 이제 시공 공사 비용이 한 8억 5천 정도 들어갔고, 맞습니다. 엘리베이터 설계, 그다음에 네, 네, 설비 그런 비용이 한 3억 5천 정도 네, 들어갔으니까 12억 정도 이제 들어간 네, 거죠. 네. 12억 13억 정도 들어갔던 거고,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기가 특성상 불고기도 구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덕트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 네. 독트 비용이 정말 진짜 생각 외로 생각 외로 정말 많이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지하에 그 공장까지 좀 설치를 맞아요. 하게 네. 되는 바람에 덕트나 그런 배기 또 그다음에 그 에어 컨디셔너 이 시설들이 일반 그 임대 건물보다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정말 많이 들어갔죠. 그게 이제 그것 쪽만 한 3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정말 많이 들어갔죠. 정말 많이 들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정도로 대표님이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나이가라는 브랜드가 첫 번째 오프라인 매장이기도 하고, 아, 또 네. 대표님 건물 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네, 네. 또 그렇게 해서 좀 잘 네. 투자를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 투자는 잘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잘하고. 아니,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그 음식점을 이제 특성상. 하는 사람들은 늘 이걸 이제 잘 운영해 나가는 그쵸, 거에 운영. 사실은 관심이 더 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영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 스트레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좀 크게 스트레스 받았던 게 어떤 거가 좀 가장 컸었어요? 저희는 이제 실수도 많이 있었죠. 실수도 많이 그렇죠, 있었고 건축사하고 리모델링하는 회사하고 맞아요. 같은 회사를 맞아요. 이용했던 것도 좀 문제였고 네. 그래도 좀 따로 하는 편. 맞아요. 공사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든 잘 진행은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역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 지역 자체가 하수 시설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부분 계속 그 누수나 이런 물이 이 주위로 막 새는데 맞아요, 이제 그걸 맞아요. 그 찾아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 근방이 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 해결하는 데만 시간이 이제 꽤 오래 걸렸죠. 왜냐면 물이 오래 어디서 걸렸죠. 나오는지 원인 찾는 게 되게 네. 어려웠고. 그러면 애당초 시공업체랑 했을 때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이슈는 딱히 없었나요? 그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대개는 다행이네요. 그 부분이 최소한 한 억대로는 맞아요. 생기는 경우가 덜어 많이 있죠. 이게 또 대표님은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저희가 리모델링 계속 계획을 잡았을 때 이 설계랑 시공을 반드시 나눠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 계속 좀 들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설계랑 건축을 같이 하는 자체 시공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어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PM 하셨던 분이 이 또 저희 나이가에 관련돼서 나이가 뭐 서브 브랜드라든지 이거를 뭐 20몇 년 동안 인테리어 사장님이 해주셨던 분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잘하고 있던 분이 또 PM 역할을 해주셨다 보니까 어차피 PM 역할을 하면서 직접 또 자체 인테리어도 같이 그분이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명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너무 잘 좀 이루어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많은 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이제 준공이 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2019년도에는 43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고 대출을 한 24억 정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금리가 되게 낮았었잖아요. 정말 그 운이 좋았던 게 구입을 하고서는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졌었죠. 네. 그때 진짜 서 대표하고 한국은행하고 무슨 커넥션이 진짜 있는 줄 알았고 그 덕에 잘 그 구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상당히 그 부담이 그렇게 크지 덜했었죠. 않아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금리를 저희가 얼마 정도 냈었죠, 대표님? 한 1%대였던 거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낮았고 야. 그 당시에 약간 그 1년에 걸쳐서 그 야. 금리를 한국은행이 계속 낮춰가니까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는 금리 부분이 상업용 건물에서는 엄청 상당히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치명적이죠. 네, 가장 치명- 상당히 그 중요한 것 같다. 그쵸. 그 당시 19년도 때는 금리도 되게 낮았었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코비드가 일어나면서 네, 유동성도 네. 정말 많이 풀려서 네. 정말 어떤 건물 샀더라도 막 상승했던 그런 네. 시장이었잖아요. 그럼 지금은 금리가 어느 정도 내고 계세요? 그 금리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네. 상승했었고 지금도 이제 큰 부담은 없는 상태로 네. 근데 그때보다는 30% 정도는 더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2배까지 내다가 한 네. 70%는 떨어져서 한 30%더 내고 있으니까 어쨌든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지금 한 800 정도 내고 있습니다. 네네. 거짓식으로 이제 800만 원 정도. 네네네.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로 좀 얘기를 할 때 2019년도에 43억 5천 정도 매입했을 때는 대출의 범위가 네. 55% 정도가 됐는데 네네. 지금 이제 2025년도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거의 6년 차긴 하지만 은행 쪽에서 대략적인 탁감가액을 뽑아 보더라도 100억에서 한 115억 정도 측정이 되잖아요. 이 네. 건물 자체가. 네네. 그러면 지금 24억 기준으로 원래 19년도에 매입했을 때는 55% 정도의 에버리지를 일으켰다면 지금 110억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거의 21% 정도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건물 신축하게 되면서 이게 전체 테라스 면적이라는 거지 다 합히면 네. 한 230평, 220평 정도 되는데 물론 이제 공사 비용 제외하고 네네네. 24억에 대해서 이자가 한 800만 원 정도 내는 거니까 사실 이제 거의 이제 공짜인 거죠. 거의 한 3개 층 공짜로 쓰는 거죠. 공짜는 아니지만 공짜는 아니지만 네, 공짜는 아니지만 네. 음식점이나 어쨌든 자기 그 영업을 하시는 맞아요. 분들은 네네. 임대료를 갖다가 정말, 이제 많이 네. 이제 내야 되는데 네네. 버짓이 분명히 맞는 선이 있다면 그렇다면은 임대료를 내는 대신에 이 대출 이자를 내는 차라리 게 대출 이자를 내는 게 네.
좋다. 그쵸. 그거는 어느 정도 그 버짓선에 올라갈 때까지는 이제 기다려야 되지만은 그 상태가 되면은 꼭 그거는 한 번쯤은 그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진짜 그걸, 지금은 어쨌든 800만 원을 주고 이 서초동 이 역세권에 네.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220평 가까이 쓸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대표님이 그 당시에 좋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 임대료 내는 건 약간 이제 겁이 나지 않아도 사람들이 되게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거는 겁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 서 대표가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네. 한 달에 이제 한 번 정도 네.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사실 식사하면서 이제 늘 그때 이제 건물 상황이나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많이 봐요. 저 조언을 이제 많이 들어서 되게 너무 고마웠고 또 먹을 때마다 음식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다 매입하고 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잖아요. 벌써 이제 6년 차가 됐고. 네네네. 물론 이제 대표님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했기 네, 때문에 네. 시세 차익보다는 운영 수익을 쫓아서 왔지만 맞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덩달아서 시세 차익까지 같이 이제 네. 올라온 상태잖아요. 뭐 향후 뭐 투자 계획이라든지 뭐 이유점을 차리신다면 어디 쪽에 좀 하실 좀 생각이 있으신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테헤란로 쪽으로 해서 삼성동이나 네. 그쪽에 사실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삼성동이 그 이제 GBC 맞아요. GBC 이슈가 있죠. 하니까는 GBC 네. 이슈가 있으니까는 그쪽에 아직 그 승인도 안 났는데 그 얘기가 많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생각하고 예, 저도 있습니다. 삼성동 쪽이 괜찮은 것 네. 같기도 네. 해요. 뭐 유명한 음식점도 되게 많고 뭐 이남장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쪽도 되게 많기도 해서 삼성동으로 향후에 가신다고 하시면 네.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건물의 매각가 대비해서 네. 레버리지가 2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삼성동에 좋은 건물을 매입하면서 추가 담보 제공 통해 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 한번 또 계획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네.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 자체가 임대료를 낼 바에는 대출이자를 치환을 해라. 네. 그래서 자기 건물을 가져서 자기만의 건물에서 뭐 사옥을 하거나 뭐 요식업을 해라.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랫동안 이어져온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물론 이제 실행하셨던 분도 있겠지만 대표님처럼 실행하기 직전인 분들한테 어떠한 조언 또 해주신다고 하면 어떤 말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언이라고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밖에 없어서 근데 아마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연차에 들어가시면은 다 아마 그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연차에 들어갔다는 거는 어쨌든 그런 어느 정도 안정 상태에 들어갔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2호점을 내게 되건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를 하던 그 부분은 한 번쯤은 꼭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조언이라고 한다면은 심사숙고해야죠. 이게 전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맞아요. 부동산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도 꽤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많이 알아보고 또 부동산과도 얘기를 많이 나누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 부동산 사시는 분들은 100군데 이상을 직접 가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그 100군데 가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죠. 맞아요. 어렵죠. 시간을 할애해서 가야 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딱 그러니까 이게 저 눈이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네. 잘 모르는 분야에도 네. 이거는 지금 싸게 나왔구나 비싸게 나왔구나 척도가 좀 생기죠. 네, 그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추천해 준 것 중에 그 몇 군데가 네.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네. 거를 알게 되고 이게 자기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결정을 내기가 어려워요. 결정을 내기가 뭘 내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는 근데 그때는 거니까. 사실 막상 그걸 알게 됐을 때는 그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요. 클리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정말 거의 10년을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떤 제한가를 받았을 때 이 가격이 어떤 가격인지를 경쟁력이 있는지 판단을 판단하기가 할 되게 수가 전혀 어려웠었는데 없었는데 건물이던 어떤 부동산이나 이 부분을 구입을 하려고 결정을 한다면은 그 많이 봐서 자기가 이제 그런
그 보는 기준이 딱 생기면 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쉽다. 네.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님 뭐 저희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뭐 질문도 많이 주시고 네. 제가 좀 집요하게 계속 네. 하나씩 다 말씀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자연스럽게 보는 눈도 같이 올라가고 해서 네. 진행하는데도 되게 편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대표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자면 네. 뭐 대출이나 이런 이자들에 대한 부분을 내는 거 되게 겁이 났겠지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사를 하시거나 사업을 하실 때 네. 빚을 내서 건물을 사야겠다라고 생각이 닿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주변에 뭐 어드바이저들이나 아니면 그 네.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 네, 네, 네. 없는 상황이면 더더욱 어려울 텐데 네, 네. 일단 그런 것들을 최대한 겁을 내지 않고 네. 꼼꼼히 검토를 하고 두 번째는 그런 부동산을 제안을 받더라도 네. 정말 많이 다녀봐야 되고 나만의 좀 기준이 있어야 된다. 네, 네, 네. 그리고 그런 기준이 있으면 뭔가 결단 내리기까지가 되게 클리어해진다. 네, 네. 이 말씀이신 것 같기도 네, 네. 해요. 사실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게 어떠한 이 건물을 처음 알아보시는, 그러니까 다른 부동산 투자를 해봤지만 빌딩 투자나 건물 투자를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이 거의 이게 프로세스 이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게 다 알아보다가 네, 네. 물건지를 점차 많이 받게 되고 네. 그 스터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생겨서 빠르게 결단해서 건물 매입을 하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과정 속에서 좀 FM 같은 사례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금리가 좀 높은 편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금리가 높더라도 저희가 매입하고 나서 금리가 또 떨어졌던 것처럼 네. 항상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처럼 운영하실 목적이라든지 사업 목적이면 대출이자를 조금 더 내더라도 그게 뭐 5년, 10년 똑같이 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10년 라이프 타임이라고 했을 때 네. 고금리였던 기간이 2, 3년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금리가 뭐 5, 6년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장기적인 목적으로 좀 바라보고 투자를 좀 단행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롱통으로 봤을 때 처음 받는 대출 금리하고 마지막 때 받는 전체 금리를 안배했을 때는 상당히 또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표님 건물을 매입을 해서 용도도 저희가 직접 다 해봤고 네, 네. 설계부터 네. 건물 시공부터 심지어 여기 안에 모든 인테리어까지 다 해봤잖아요. 네, 네. 나중에 두 번째 건물을 매입한다고 했을 네, 네, 때 네, 네. 건물을 똑같이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계획이 아, 있으신 건지 네, 네, 아니면 네. 지어져 있는 건물을 그대로 매입할 생각이 더 크신 건지. 근데 이게 그 처음에 그 건물을 하시는 분이라면 네. 그 리모델링을 권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오랫동안 인테리어를 수차례 거쳐서 해왔는데도 그렇죠. 20몇 불구하고 년. 상당히 그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뭐, 내 건설회사를 소유하지 않은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그거는 권하지 않는 게 낫겠다. 어쨌든 자신이 분명히 무슨 건설이나 인테리어나 이런 쪽과의 그 연결이 없으면은 그런 부분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었고. 요새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공격적으로 뭔가 리모델링이나 신축보다는 뭐 지어져 있는 것들 중에서 간단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네네네. 리터칭만 할 수 있는 이런 건물이 상당히 네네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로 당분간은 제조보다는 유통이 네.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막상 이제 한 번 해본 사람은 두 번째는 쉽겠죠. 두 번째는 쉽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해본 사람들은 아마 리모델링을 계속 하려고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성공적으로 했다면. 그렇죠. 그런 분들 네. 되게 많지만 결국에는 뭐 리모델링이나 신축도 반드시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건물 다 지어져 있는 것도 다 한번 해보면 올라운드를 해보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 쪽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 오랫동안 건물을 많이 보셨잖아요. 아, 조금 네네. 낯간지러운 얘기이긴 한데 네네. 그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개인들 중에서 네. 또 이렇게 해주신 어떤 이유가 네네. 이 질문 넣으셨길래 네, 아유. 네. 근데 이제 늘 그 서 대표한테 사실은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사실 뭐 많이 만났다고 하지만 사적으로 만나거나 뭐 사적인 얘기를 하거나 사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늘 만나서 식사는 같이 하지만 비즈니스적인 얘기만 딱 하고 그래가지고 전혀 사실은 교류는 이제 전혀 없는데 처음에 미팅했을 때부터 그 지금까지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조심스럽더라고요. 지금 사실 제가 나이도 잘 모릅니다. 이게 되게 젊은 친구인데 네. 이 젊은 친구가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늘 신중하고 그러면은 신뢰를 갖고 서로 네, 믿고 맞아요.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됐었고 도움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뭐 유튜브 촬영하시기 전에 대표님이 언제든지 유튜브 찍자 이렇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저는 사실 이게 부탁드리기가 좀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표님이 의뢰 좀 이제 힘내라고 해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가 대표님이 진지하게 말씀을 주시길래 아니 너무 감사하게 또 서 대표가 많이 애를 써줬기 때문에 오랫동안 많이 애를 써준 건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더 계속해서 한 10년 차쯤 됐을 때 한 번 더 유튜브 찍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이가 서초점이 생겼으니까 혹시 뭐 주변에 뭐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회식으로 할 때 정말 맛있는 집이어서 원래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압구정에 계시는 분들은 웬만해서 다 아시겠지만 한 번쯤 와서 드시면 정말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이제 저희 위어너스 구독자라고 하면 그 대표님께서 맛있는 서비스도 맛있는 서비스도 드릴 거라. 저희가 대단한 음식점은 아니지만 늘 고객님들한테 너무 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정성을 다해서 하려고 많은 직원들이 사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늘 진짜 최선을 다해서 고객님들한테 또 좋은 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닙니다. 아무쪼록 대표님 오늘 좀 어렵게 유튜브 촬영 좀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못한 부족한 점이 좀 아니요,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데 너무 잘 찍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촬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모두 빌딩의 오너가 되는 그날까지 위어너스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